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는 하지만 간도 역시 나빠질 때 나타나는 내 몸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와 또 초음파 검사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얼굴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요.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혈액을 정화하는 기관이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혈액이 탁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이 얼굴의 혈색도 굉장히 탁해지게 돼요. 두 번째 내 몸 신호는요,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위장이 나빠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지만 간이 나빠도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내 몸 신호는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또 식사를 조절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간은 이 남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등 이 지방 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다이어트를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네 번째 내 몸 신호는요, 피부 간지럼증입니다. 건조해서 이렇게 피부가 간지러운 것과는 다르고요. 이 해독작용을 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 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피부가 자꾸 간지러울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내 몸 신호는요, 바로 짜증과 히스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내 몸 신호는요,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에요. 어디에 그냥 이렇게 툭 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건데요. 우리 몸의 지혈작용은 혈소판이 주로 담당을 하지만 간에서 생산하는 이 응고인자도 지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멍이 들 수가 있고요. 또 이 혈관 밖으로 적혈구가 쉽게 빠져나오면서 특히 팔이나 다리에 붉은색의 아주 자잘한 점상출혈도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간에 지방이 쌓여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이 산패하면서 지방독이 되고 이것이 간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다면 반드시 간 다이어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간을 살리는 첫 번째 생활수칙은요, 과식하지 말기예요. 이 과잉 탄수화물과 또 액상가당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는 간을 쉽게 뚱뚱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을 살리는 두 번째 생활수칙으로 간에 쌓이는 것을 나눠 담을 수 있는 몸속에 또 다른 저장 창고를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창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은요, 간이 쉽게 뚱뚱해지면서 지방간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간을 살리려면 무조건 혈액이 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을 살리는 세 번째 생활수칙은요, 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생활수칙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꼭 챙겨야 하는 것이요, 화장실 잘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간을 정말 찌들게 하고 간에 자꾸 염증을 생기게 하는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요, 여러분, 과로하는 거예요. 적당한 일은 좋지만 일이 아니라 노동을 할 때, 그리고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고강도 운동으로 몸을 막 혹사시킬 때,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낼 때, 이 모든 순간에 있어서 간에는 큰 피로감과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간이 진짜 쉬려면은요, 먹는 것을 좀 덜 먹고 대신에 적당히 움직이고 또 푹 자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피톤치드인데요. 식물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피톤치드가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매우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우리 몸속에 NK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 NK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또 그 활동성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피톤치드가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도 역시 억제시키는데 아주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숲에 가면은 답답했던 마음이 툭 트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분비에도 작용을 해서요. 이 혈중 콜티졸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유도해서 아주 편안한 잠을 자게 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래 하는 분들 중에서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은요, 설탕 그리고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튼 지방간이 이렇게 흔한 병이 되다 보니까 뭐 간염도 아니고 간에 지방 좀 끼어 있는 건데 뭐 큰 문제 있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간질환은 직접적으로 이 뇌 신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방간은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하기 쉽고 또 주머니가 가벼워도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그러나 피로와 각종 독소로부터 이 찌든 간을 살리고 염증을 다스리는 약성은 매우 뛰어난 음식 3가지를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찌든 간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은요, 바로 양파입니다. 혹시 이미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양파 섭취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양파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지만 유화를 성분이 있어서요, 이미 끼어있는 지방이 산패에서 지방독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양파를 살짝 쪄서 먹는 것이 낫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잉 섭취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찌든 간을 살리는 두 번째 음식은요, 바로 콩나물입니다. 모든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또 질소 노폐물을 해독하는 작용이 탁월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 같은 물질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쉽게 가스 차고 또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찌든 간을 살리는 세 번째 음식은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향기는 오염원으로부터 수소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나리가 만들어낸 정유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핀넨,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이런 정유 성분이 간에 있어서도 약이 되는 건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간 기능이 뚝뚝 떨어질 때는 미나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숙취 없이 술을 빨리 깰 수 있게 돕는 음식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달걀입니다. 달걀은 술을 먹기 전에 먹어두면 좋은 음식인데요. 이 탄수화물 덩어리인 술이 들어오기 전에 단백질 식품인 달걀을 먹으면 위장 운동을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키고요. 또 알부민 생성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 청소부는요, 바로 꿀이에요. 꿀은 알코올 분해 촉진 작용을 해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고요, 술이 덜 취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음료수, 그리고 꿀물 음료수,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진짜 천연 꿀에 물을 넣어서 만든 꿀물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알코올 청소부는요, 바로 배입니다. 이 식도와 위장이 알코올로부터 자극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알코올 청소부는요, 비트입니다. 비트는 빨간 무라고도 하는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건데요. 잦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은 꼭 비트를 드시면 좋고요. 살짝 쪄서 사과와 함께 갈아 드시면 돼요. 다섯 번째 알코올 청소부는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빼놓을 수 없죠. 숙취해소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콩나물의 효능과 먹는 방법, 이건 제가 자세하게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알코올 청소부는요, 바로 두부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B6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술을 먹을 때 두부도 즐겨 하시면 이 비타민 B6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알코올 청소부는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하거든요. 먹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서 먹으면 그 효능이 증가합니다. 술 먹고 다음날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아스파라거스 추천드려요. 마지막 알코올 청소부로 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술을 마시면서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은요, 알코올을 희석하고 또 씻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숙취 증상으로 다음날 아침에 두통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뇌에서 탈수작용이 심하게 일어날 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시면서 중간중간에 꼭 물을 신경 써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명절에 모인 중국의 가족과 친척 9명이요. 냉동실에 보관했던 국수를 끓여 먹고 난 후에 7명이 죽고 2명이 치료 중이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국수에서 다량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은요, 음식에서 생긴 이 곰팡이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인데요. 맹독성이고,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간을 표적으로 삼아서 간암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밀, 쌀, 옥수수처럼 전분이 많은 곡류와 기름기가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견과류는요, 땅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는 음식 중에서는 누룩 같은 발효제를 활용해서 만든 된장, 고추장, 청국장, 그리고 막걸리 같은 음식 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 정리를 해드리면요, 위와 같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냉장고에 혹시 오래되고 안 먹는 음식들이 있다면 싹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